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투자 매뉴얼 제4강 대구 원룸의 히스토리, 각 구별 히스토리 이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가 과거를 잘 공부하고 현재를 잘 경험한다면 미래는 좋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가지 규제 상황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지만 어차피 부동산은 사이클을 늘 그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경기가 풀리는 상황에서는 좋게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사실 좀 방대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앞선 강의들 보더니 내용이 너무 길다, 좀 줄여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1.5배에서 한 2배 사이로 빠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대구 전 지역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요. 제가 시간을 보고 적절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대구 원룸, 그 다음에 중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 서구, 북구, 동구 이런 식으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강의들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제가 원룸의 건축법 말씀드렸고요. 1조 사선, 도로 사선, 주차법, 조합건설 면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제가 카드를 띄워놨는데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원룸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말장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매물의 매매 금액, 현재 상황에서 이 매매 금액이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수익은 우리가 매물을 볼 때 최소한의 기준선을 잡고 그 범위 안에 충족이 된다면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긴급으로 2020년 개정되는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개정되는 취득세는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이 세분화됩니다. 이 내용도 위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원룸 매도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룸 주인분들 이야기. 먼저 건축업자는 땅을 사고 공사를 하고 건물 완공을 해서 세입자를 받으면 세를 넣으면은 투자 자금이 상당 부분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세를 놓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취득했는 매입 금액, 매매가에서 취득세, 복비까지 이런 부분이 원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 그리고 향후에는 일가구 1주택자, 일가구 1주택이면서 이제 원룸을 하나 보유하시면은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소득세 면에서요. 오늘 강의 이제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료하고 이제 대구 지도하고 그리고 각 동네별로 제가 최대한 세분화해서 제 경험을 최대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4강 지역별 히스토리 부제 대구 원룸의 과거와 현재, 미래.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잘 공부하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구 원룸 히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 원룸은 제일 처음 시작은 2000년대 초반으로 봐야 돼요. 2000년대 초반 일부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장기동이라든가 뭐 봉덕동, 중동, 상동 아주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명동 쪽이고요.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주택에 이제 월세를 넣는다면 뭐 방 한 칸 기준으로 본다면은 자치 개념이었죠. 자치 개념. 자치 개념으로 뭐 방 한 칸 쓰면서 옆에 전혀 뭐 독립되지 않고 이제 뭐 더 부살해 한다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이제 그런 개념이었는데 원룸이 나오면서 이제 독립된 구조, 하나의 각각의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개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봤을 때는요. 등기상으로 보면은 이제 전체가 하나의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지만 방 하나를 따로따로 봤을 때는 개별로 독립된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생활 보호까지 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의 방 한 칸 임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원룸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차법 자체가 굉장히 완화돼서 적용받았기 때문에 주차를 거의 2대만 해도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 건물 중수 3층으로 많이 지었습니다. 3층으로 많이 지었고요. 내부 세대 구성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원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임대는 매우 잘 되던 시절이었고요. 잘 되던 시절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지도를 살짝 볼게요. 대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실 게 뭐냐면은 대구는 동쪽하고 서쪽하고 이쪽이 메인입니다. 이쪽이 메인. 왜냐하면은 도로는 기본적으로 막히는 게 없어야 되는데요.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동네 안에 도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구는 달구벌대로가 가장 큰 도로죠. 대구의 동쪽 끝인 경산 입구에서부터 시내를 거쳐서 성서를 지나고 성주까지 가는 달구벌 대로변이 막힘이 없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기본적으로 동과 서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을 보면은 좀 큰 도로가 이쪽에 이제 파티마 병원에서 이제 큰고래 오거리까지 가는 이런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쪽 오봉오거리 쪽에서 안지랑 쪽, 그 다음에 만평내거리에서부터 이쪽 맨 안지랑역 두류역을 지나서 이쪽 안지랑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현상거리에서 이쪽 올림픽 기념 공원 상거리 쪽 이쪽 남과 북은 사실 도로 폭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구는 동과 서를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룸이 한층 더 지을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지하철 1호선이죠. 이쪽에 보시면은 대곡역에서부터 반월당역, 중앙로죠. 이쪽이 97년도에 먼저 개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앙로역 이후 구간들은 뭐 대구역부터 해서 반야월까지 요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지하철이 2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개통은 05년도 10월 달에 개통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대명동 위주, 뭐 봉덕동이라든가 그 대명동 위주에서 2호선 쪽으로 중심추가 이동되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거예요. 바로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중반부터는 원룸을 주로 볼 수 있는 동네가 대명동, 그리고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좀 너무 범위가 넓은데 주로 봉덕동, 송현동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범위가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수성구가 건축 규제가 묶여 있었는데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때 당시에 이제 2호선은 내당역에서부터 죽전역, 뭐 용산역까지도 일부 지어지긴 했지만 이공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로 원룸을 짓기 시작한 거는 이쪽 2호선에서는 내당역에서부터 죽전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방콕역 전으로는 사실 시내 쪽이죠. 시내 쪽이다 보니까 주택 자체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방콕역 다음에 내당역, 두류역, 감삼역, 죽전역, 용산역까지 이 정도가 주택단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용산역을 지나면서 이곡역이라든가 성서공단역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죠.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 들어오게 되면은 폭발적인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호선 같은 경우에도 15년도 4월 달에 개통이 되었고요.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구하고 수성구의 면적 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중구나 수성구에 면적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룸 건물에 원룸을 못 넣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가구당 최소 면적이 제 기억에는 30제곱미터 되는 것 같은데 30제곱미터면은 이제 구면적이 평형으로 환산하면은 9.1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은 지금도 큰 게 7.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룸 건물인데 원룸을 못 넣고 최소한 투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익성이 안 좋고 원룸 건물에 원룸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매매 매력도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 이전에는 사실 중구나 수성구 쪽에는 매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이 접어들면서 2010년, 11년 이렇게 되면서 면적 제한이 해제됐고요. 그러면서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산되기 시작했고 또 더불어서 아파트 사이클이 2000년 초반, 2000년 4, 5년 정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체됐었죠. 2007년, 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있었고요. 2011년, 12년도, 13년도 지나면서 아파트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붐이 월배 쪽을 시작해서 일어나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람 심리는 내게 오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르면은 다른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보기 시작합니다. 뭐 내 거 올랐는데 다른 것도 올랐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배 지역 같은 경우에 상인동, 진천동도 실질적으로 2011년, 12년도부터 집중적으로 짓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2011년, 12년도에 이제 원룸에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했고 2014년, 15년이 지나면서 좀 정점으로 향해 가는 시절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달구벌대로가 대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데, 그러면은 누가 봐도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비쌉니다. 가격이요. 그죠? 그래서 대구의 원룸 시장을 보더라도, 중구가 당연히 좀 더 최고로 비쌌고요. 삼덕동 같은 경우에. 비쌌는데, 이제 그런 아주 특이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두류역이라든가 이런 쪽이 대명동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평당 100만원, 200만원은 더 비쌌습니다. 매매 금액 면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대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매수인 분들도 그렇고 뭐 건축업자들도 그랬지만은 전체적으로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 심리가 조금 풀어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전에는 좀 차별화가 됐었는데 차등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올라가고 너도 나도 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매물들 원래는 지역적으로 조금 처져 있던 매물들 2호선에 비하면 1호선에 처졌고요. 1호선에서도 대명동에 비해서는 송현동이 처졌고요.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렇게 처져 있는 지역들이 매매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구 전역이 매매 가격이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 굉장히 비싸진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비싼 동네였지 주택 쪽으로는 굉장히 쌌어요. 오히려 두루네거리보다 두산동, 황금동 이런 데가 더 쌌습니다. 더 쌌는데 2014년, 15년을 지나면서부터 조금 그런 측면이 대구 전역이 매매 가격이 평준화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익부 현상으로 비싼 지역은 굉장히 더 비싸진 이런 측면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지도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이제 대구 전역 지도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랬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기본적으로 2호선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쪽 상인동, 상인역, 월배역, 진천역 요 라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월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 아파트 밀집된 동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여기 진천역, 월배역, 상인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죠. 3호선. 3호선, 요쪽이 이제 수성구 쪽인데, 수성시장역을 지나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지나고, 그 다음에 두산 오거리, 요 정도 라인이 지금 3호선 주택 라인에서 봤을 때 핵심으로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지산역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3호선이 통하는 라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원룸이 공급되었고 굉장히 매물 자체도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졌고요. 물론 범어역이라든가 만촌역은 원래부터 비싼 동네였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각 지역별로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